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플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금요일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된 이유는 금요일에 나온 뉴스 때문이죠. 금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밤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SEC의 소송의 답변으로 답변서라는 거를 리플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 답변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소송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는 거예요. 그 여태껏 나왔던 거는 뭐냐면은 SEC가 소송을 하겠다고 노티스, 웰스 노티스라는 거를 줬었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웰즈 서미션이라는 형태로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적인 소송이 SEC에서 나온 거고, 그 소송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식적으로 소송이 온 이후에 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일단 motion to dismiss라는 게 있고, 그게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motion to dismiss 를 취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거는 이 소송이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든지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한 어떤 이제 전략적인 그런 이유로서 이제 motion to dismiss를 하고, 법정에서 motion to dismiss를 인정을 안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답변서를 제출해서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건데, 재밌게도 이번 경우에는 리플이 motion to dismiss를 안 하고 곧장 답변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리플의 이 답변서의 내용도 그렇고 곧장 답변서로 갔다는 것도 굉장히 강한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다고, 세게 나온 거를 되게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태껏 사실 시장에서는 리플 측이 그냥 조용히 협상을 SEC랑 진행을 해서 뭔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리플을 좋게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었는데, 사실 그런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세게 나옴으로써 더 판을 키우는 이제 그런 반응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만드는 영상은 유튜버 중에 리갈 브리프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변호사분이 계세요. 제러미 호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올린 영상을 토대로 제가 영상을 구성해 봤습니다. 일단 이번에 답변서를 좋게 보는 이유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 motion to dismiss를 안 하고 곧장 답변서로 감으로써 굉장히 빠른 해결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거는 빠른 해결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는 사실 답변서 안에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정의 판결을 굉장히 빨리 원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이번에 SEC의 소송으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XRP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이 빨리 판결을 내주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해결을 원하는 것을 굉장히 리플 측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그 SEC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반박의 골자는 이겁니다. 리플이 증권이기 위해서는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죠. 투자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투자 계약이 애초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SEC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 이유 중에 하나가 XRP를 많이 들고 있는 게 리플인데, 이제 리플이 이걸 많이 들고 있음으로써 이게 중앙화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박으로 리플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상품들, 커머더티죠. 커머더티들이 사실상 보유자가 많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경우는 엑선 같은 데가 이제 원유 회사인데 거기서 많이 들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드비어라는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 회사죠. 이 회사가 많이 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많이 들고 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나 원유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고 커머더티로 인정을 받듯이, 리플이 XRP를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커머더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고 있다는 것만 자체로 투자 계약이 성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실제로 리플이 공식적으로 ICO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세프트죠. 계약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크립토 업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코인이 생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VC나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를 받을 때 토큰이 생겼을 경우에 그거를 건네주겠다는 계약을 미리 체결을 합니다. 이런 것도 없었다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XRP를 많이 사간 사람들한테도 대부분의 경우 투자 계약이 없었다. 일부 있었지만은 그거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매매 계약이었다. 마치 우리가 중고차를 팔 때 어떤 매매 계약을 하듯이 단순한 매매 계약이었고 이거는 투자 계약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SEC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어요. 두 군데서 알 수가 있는데 SEC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EC가 지금까지 청구 취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전에 SEC가 과거에 ICO 관련돼서 소송을 한 경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킥이나 그 다음에 파라곤 이런 경우에 소송을 보면은 SEC가 한 번도 청구 취지 안에 이제 법정한테 요구를 하는 것 중에서 해당 토큰이 증권이라는 거를 판명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요구는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 이 토큰 판매를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토큰 판매로 인해서 조달된 자금을 다시 뱉어내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는 있었지만은 한 번도 법원한테 이 해당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매를 해달라. 이렇게 SEC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서를 통해서 리플은 이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affirmative defense라는 부분이 있는데 affirmative defense의 부분에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거를 그 affirmative defense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사실상 법원에게 증권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리플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한 모습 중에 하나이고 이 문제를 법원에서 완벽하게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함으로써 추후에 있을 이런 어떤 추가적인 문제를 전부 다 사전에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걸 선언적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declaratory judgment라고 그러죠. 선언적 판결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플이 선언적 판결을 사실상 요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SEC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SEC가 이더리움은 한때는 증권이었으나 ICO를 했을 때는 증권이었으나 나중에 이제 충분히 탈중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이제 발언을 한 거를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이걸 공개를 해달라 하고 이 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게 뭐냐면은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법을 통해서 SEC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이 판명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뭐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리플 자체도. 그래서 뭐 꼭 이렇게 했다고 해서 리플의 어떤 뭐 승소할 가능성이 올라졌다고 단언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유에서 리플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